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계엄 해제를 외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이들이 들고 있는 깃발과 피켓들입니다. 분명 계엄은 사전 경고 없이 극소수만 알고 있었고 비밀리에 준비한 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계엄이 터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국회 앞에 모여 계엄 철폐 팻말과 깃발을 들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계엄 임무를 맡았던 계엄군보다 더 빨리 국회에 도착하기도 했죠.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질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과연 평범한 시민들이 맞나 싶어서 이들이 들고 있는 깃발과 팻말,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니 계엄 당시 국회 앞을 장악했던 이들의 정체는 바로 민주노총, 촛불행동, 진보당, 노동자연대, 금속노조 등 윤 대통령의 퇴진운동을 하던 단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노총의 간부 3명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이기도 했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계엄이 터지자마자 모든 동지들은 국회 정문으로 집결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고 경찰이 막고 있는 국회 입구를 강제로 뚫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은 국회 앞에서 계속 불법 집회를 운영해 나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들 중에 일부가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민주당만 봐도 계엄이 선포될 걸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이들은 어떻게 계엄을 예측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24년 9월부터 계엄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엄에 대한 대비를 해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전문 시위꾼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의경 복무를 했던 지인들에게 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전문 시위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문 시위꾼이 있다? 처음엔 저도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워서 의경이나 경찰 출신 분들에게 교차 검증을 해본 결과 과격한 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A 시위에 나갔을 때 보였던 사람이 B 시위에서도 보인다거나 이들 중에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경찰이나 의경 출신인 분들은 다 알 법한 내용이라면서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봤고 광우병 시위부터 여러 시위들을 쭉 살펴본 결과 실제로 전문 시위꾼들이 있었습니다. 광우병 당시의 시위 현장을 보면 평범한 시민들이라고는 볼 수 없는 폭도들이 존재했는데요. 이들은 쇠파이프, 벽돌, 강목 등등을 들고 나와서 경찰과 경찰차를 부쉈고 긴 밧줄을 가져와 경찰버스에 묶어서 넘어뜨렸으며 인근 빌딩에선 소화전과 소방 호스 등을 이용해서 싸제 물대포를 경찰에게 쏘아대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이러한 폭동에 무려 501명의 경찰들이 부상을 당했고 수십 대의 경찰버스와 장비들이 파손당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을 띠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역시 공격 대상이 되었어요. 시위대들은 언론사 건물에 찾아가 건물을 박살내고 쓰레기를 뿌리지 않나 기자들까지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이 많은 전단지들이요. 시민들이 인쇄했습니까? 시민들이 인쇄했냐고요. 그거 수입한다 그래서 광우병이 막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단순히 시위 때문에 막 나왔어요 사람들이. 어떤 배우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그렇게 의심이 되고 제가 우리 동네 과연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건 누구일까요? 여러 인물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는 민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 간첩 혐의로 감옥까지 다녀왔으며 이적 단체인 범민련의 남측 본부사무처장 출신으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주도했는데요. 그런 그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우파로 전향하게 되었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한다면서 광우병 시절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광우병 시위의 목적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명박의 퇴진이었으며 광우병이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생각조차 없었다고 해요. 광우병 얘기를 물어보면 광우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거리 대중은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어떤 대중의 군중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광우병 싸움이 지금 우리한테 남긴 게 뭐냐, 광우병에서 괴담이 한번 먹혔거든요. 그야말로 한 달, 두 달을 서울을 완전 무정부 상태로 몰아낼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맛을 들여놓으니까 계속한 거죠. 참 충격적이죠. 민경호 씨가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있던 단체 범민련은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시위까지 주도했는데요. 이들은 세월호 시위를 폭력 시위로 변질시켜서 또다시 경찰버스를 부수고 태극기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폭력 시위를 벌이는 범민련은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이들의 성향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건 노수희의 무단 방북 사건이 있는데요. 2012년 범민련의 부의장인 노수희는 김정일 사망 100일 기념 행사에 참석하겠다며 북한에 무단 방북을 해 100일 넘게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했습니다. 노수희 선생은 결코 평양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범민련 남측 본부와 함께 왔으며 남녘이 온 결의의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위대하신 김일성 수석님 만세!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만세! 이런 사람이 부의장으로 있던 단체가 광우병 사태를 주도하고 세월호 시위를 벌인 거예요. 북한의 가장 강력한 첩보기관인 정찰총국 등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김국성은 북한의 간첩들이 한국의 중요한 기관과 시민단체, 종교계 등 여러 곳에서도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에 선거 같은 주요 이슈가 있으면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서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정권이 흔들리는 걸 지켜본 북한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본격적인 사이버 여론 공작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십만 명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이메일 등을 파악해놔서 이걸로 한국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침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들끼리 댓글로 막 싸우고 이런 거 보면 그냥 북한 중국인이구나 하고 넘겨버려요. 이런 거에 하나하나 다 반응하고 휘둘리면 그들만 좋은 일이니까요. 특히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도 움직였는데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바로 그날 북한은 갑자기 난수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난수방송이란 북한의 간첩들과 종북 세력들에게 비밀 지령을 내리는 수단으로 숫자, 문자, 기호 등을 조합해서 암호로 만드는 건데요. 북한이 라디오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을 내리면 간첩들은 이 난수방송을 해독해서 북한의 지령을 따르게 됩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꾸준히 난수방송을 내보냈었지만 2000년 이후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더 이상 난수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잠잠하던 난수방송이 어느 날 갑자기 재개됐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북한이 난수방송을 내보낸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이 시점이 아주 절묘합니다. 북한이 난수방송을 내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해요. 언론들에선 매일같이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광화문에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죠. 계속해서 이어진 북한의 난수방송은 총 28차례나 되었습니다. 심지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선고되는 바로 그날 새벽에도 북한은 난수방송을 통해 지령을 내렸죠. 16년간 보내지 않았던 난수방송을 이 시기에 갑자기 쏟아낸다? 이런 의혹에 뒷받침이라도 하듯 북한은 이 당시 우리나라 정부기관 인사들에게 악성 코드를 심은 피싱 메일을 뿌려 사이버 공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박근혜 대통령 역시 탄핵 사태를 주도한 배후 세력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뭔가 진행 과정을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 예. 그 기획은
누구일 것이다라고 마음의 심정에는 있습니까?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하여튼 뭔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은 갖고 있어요. 실제로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에게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 등의 지령을 받기도 했으며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서 발견된 퇴진이 추모다라는 문구도 북한이 보낸 지령문에 이미 적혀 있었죠. 그뿐인가요? 23년 4월 극좌 성향의 언론들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기사에 올렸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 이 이미지를 베낀 듯한 삐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만이 살 길이니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오라는 듯한 삐라도 보냈죠. 이렇듯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를 뒤흔들었던 굵직한 사건들이나 전 국민적인 여론 형성은 절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엔 국민들의 분노처럼 보이지만 그 뒤를 들여다보면 전문 시위꾼들과 조직된 세력, 여론 형성 등 치밀한 과정들이 존재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이용해 여론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거리로 끌어내며 결국 정치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